술술 들어가죠. 네.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방선우라고 합니다. 캠핑한 지는 저는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를 이용한 차박 캠핑에 푹 빠져서 차박 캠핑을 많이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들링턴 테리어 창식이랑 같이 6년째 캠핑 중인 캠핑 덕후 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중에 취미 생활을 알아보다가 사색을 즐기는 제 성향상 캠핑이 맞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캠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캠핑 가서 불멍을 하면서 혼자만의 생각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6년째 꾸준히 계속 캠핑을 해오고 있습니다. 되게 어릴 때 저희 아버지랑 같이 캠핑을 한 적이 있는데 막 길바닥 나무 밑에 이런 데서 아버지가 그 된장찌개 끓여서 밥을 먹은 꽃펠밥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가 아마 5살, 6살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부터 캠핑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캠핑하면 백팩에 텐트나 짐을 넣어서 가는 백패킹이 있고 아니면 차에 용품을 실어 가는 오토 캠핑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토 캠핑을 위주로 하는 편이고 창식이랑 둘이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창식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강아지라서 항상 산책을 열심히 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 가서 마음껏 풀어놓고 자연 냄새 맡게 하고 뛰어다니게 하는 게 행복해하는 창식이 모습 보는 저도 좋고 창식이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같이 캠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끔 뭐 야생동물 고라니 소리 막 들리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창식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의지가 돼요. 네. 저는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 캠핑을 주로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위성 지도를 켜서 뭐 어느 지역이다 이러면 그 지역의 위성 지도를 켜서 그 비슷한 데를 계속 찾습니다. 그걸 이제 장소 헌팅이라고 하죠. 이제 국립공원 같은 데는 절대 취사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불멍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게 되고 그거 외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런 자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지 캠핑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그냥 야생스러운 것 그런 데를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전기예요. 전기가 있고 없고가 캠핑의 질을 높이고 낮추니까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한여름에도 집보다 더 걱정 없이 에어컨을 쐬면서 잘 수 있고 공회전이나 이런 걱정 없이 굉장히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충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 이제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전기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전기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메리트예요. 네, 제가 취미가 요리인데 아무래도 집에서 요리하면 막 기름 튀고 설거지 뒷정리 바베큐 같은 거는 집에서 엄두도 못 내니까 평상시에 하기 힘든 요리를 그나마 이제 덜 치워도 되는 캠핑장 가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전 또 고기 좋아하니까 바베큐도 많이 하고요. (1박 2일에서) 이승기 씨가 실패해서 그 완벽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이제 비어캔 치킨인데 저는 비어캔 치킨을 한때 미쳐 살아서 여태까지 한 100번 넘게 막 이 레시피 저 레시피로 다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최애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비어캔 치킨입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저는 좁은 차 안에서 좀 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차 안에서는 뭐 기름이 튄다거나 냄새를 많이 풍긴다거나 화기류를 좀 필요로 하는 요리들은 최대한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기성품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퓨전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연에서 술을 먹으면 안 취합니다. 숙취도 없고. 그렇죠. 괜히 우리 선조들이 술 마신 게 아니에요. 풍류를 즐긴다고 술 마신 게 아니에요. 동계 캠핑은 일단 짐이 엄청 많아요. 짐이 엄청 많다 보니까 가서 설치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만 묵고 오기는 좀 아까우니까 겨울에는 이제 한 자리를 한 달 정도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렌트를 해서 설치해 놓고 이제 쓰는 걸 장박이라 하는데 겨울에는 캠핑장도 비수기다 보니까 캠핑장 사장님도 싼 가격에 캠퍼들한테 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캠퍼는 그 외 저렴한 가격에 그걸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서
서로 되게 좋은 점인데 캠핑장마다 다른데 제가 있었던 데는 한 달에 15만 원이었고요. 조금 비싼 데는 3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그냥 뭐 별장 가듯이 그냥 가서 캠핑을 즐기고 왔던 겁니다. 인도랑 아프리카에서 북극에서도 해봤어요. 북극. 아프리카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정말 야생스러운 곳에서 캠핑할 수는 없거든요. 대륙 나라들은 이렇게 막 버려진 땅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위압감, 몰입감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밤 되면은 사냥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동물의 울음소리들이, 제가 갈 때는 기본적인 장비만 좀 들고 갔는데 사실 텐트나 이런 것들은 거기 가서 사서 캠핑 다 한 다음에 다시 되팔고 오려고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서 이 장비를 꼭 한국에 가지고 가고 싶어서 산 금액보다 한 3배의 요금을 지불을 하고 수송 요금을 내고 한국에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일부는 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만 원 정도는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캠핑을 하러 갈 때 쓰는 돈이 있잖아요. 뭐 먹을 거리도 사야 되고 그런 거 제외하고 그냥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저게 너무 탐나다 싶으면은 그걸 검색해서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 싶으면은 제 걸 중고로 팔고 다시 사고. 얼마 전에 계산해봤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중간에 뭐 사고 팔고 감가상각 다 해서 토탈 한 1,300만 원 정도 썼는데, 장비를 살 때 추천드리는 거는 그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장터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그런 품목들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제 장박용 텐트인데요. 이게 텐트랑 뭐 이렇게 기타 부속물하고 이어지는 텐트까지 해서 토탈 그 텐트만 3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제가 내다 팔면은 산 가격 다 받아낼 수도 있어요.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제품이라서. 그리고 저는 가서 뭐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다 챙겨가요. 저는 또 저 이렇게 다 세팅해 놓은 거 보고 막 배가 부르거든요. 막 이렇게 촬영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 랜턴들입니다. 캠핑을 할 때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이제 불멍이라 해서 불 보고 멍 때리는 건데, 랜턴도 되게 좋거든요. 감성 캠핑 할 때 이런 랜턴들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니멀 웍스의 에디슨 랜턴이라고 해서 이소가스를 이용하는 랜턴이에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이거는 너무나 고심을 해서 한 달 넘게 막 잠자면서까지 고심해서 산 제품, 와일드 웨스트라는 화목난로입니다. 제품 가격이 44만 원, 50만 원 그 사이가 돼요. 엄청 이게 막 포항 제철 거기서 티타늄 합금으로 나오는 엄청 비싼 거라고.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40만 원이나 하지 했는데 예약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캠핑, 사람이 가장 없는 노지를 많이 가지만 캠핑장 갈 때 제일 뷰가 안 좋고 제일 비인기 자리로 갑니다. 코로나 피해서 캠핑을 하러 온다고 하는데 거기가 집단 감염이 염려될 만큼 바글바글 하거든요. 유명한 데는 원래 주말에도 예약이 힘든데 진짜 지금은 진짜 전국에 주말에는 시가 마를 정도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되게 드물긴 한데 캠핑장마다 그 단독 사이트라 해서 본인만 쓸 수 있는 그런 좀 단독스러운 그런 좀 비밀스러운, 뭐라 해야 되지?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데 위주로 많이 가고요. 마당 있는 지인들 집에도 가서 이제 캠핑 느낌 내면서 같이 놀고 하거든요. 개인 사유지가 제일 좋죠. 맞아요. 개인 예. 사유지, 지인 사유지. 네, 진짜 제가 코로나 이후로 캠핑장 예약이 힘드니까 주변 그런 지인들 막 연락 싹 다 돌려가지고 지금 그런 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차박이 되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차박을 저는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올해가 되게 유난스럽게 너무 많이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저는 제일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캠핑이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 갔더니 막 벌레도 많고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하는 과정이
한 번 갔다 오면 몸살이 날 정도로 진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밖에서 자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좋은 부분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주변에 텐트 캠핑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따라가는 걸 추천합니다. 따라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캠핑을 해보는 거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이게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도 있다고. 요즘에 또 캠프닉이라고 캠프랑 피크닉 이렇게 두 개 합친 신조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장비 뭐 테이블, 의자 이 정도만 사서 그냥 당일치기로 피크닉 가는 건데 이거 뭐 한두 개 추가되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이제 딱 여름 피서철이 돼서 캠핑 장비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평일날 캠핑 용품점 가도 박람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새 상품을 사거든요. 분명히 성격이 안 맞아서 네, 무조건. 캠핑을 접는 사람들이 절반은 넘을 겁니다. 그럼 그 물건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중고에 올라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맞아요. 중고가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정말 심해요. 정말 심하고 진짜 심한 데는 여기 쓰레기장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심한 데도 있어요. 인분도 있고요.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게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안 지키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캠핑 좋아하면은 이 자리가 좋으면은 나중에 여길 다시 오고 싶은데 자기가 그러면은 절대 더럽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여기가 문 닫아요. 그럼 못 들어오게 시에서 구에서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하나 잃는 거라서. 코로나 이후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에티켓의 유무를 잘 모르시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마찰이 되게 많아요. 개수대 같은 거를 설거지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그냥 가신다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막 너무 크게 켜 놓는다거나 밤 늦게까지 이렇게 술 마시고 뭐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만 잘 지켜지면 오토 캠핑장은 진짜 깔끔합니다. 되게 그 LNT라고 해요. 이 캠핑하는 사람들은 뭐 리브 노 트레이스라고 흔적을 이제 남기지 않고 온다는 뜻인데 캠핑하시는 분들은 자연을 잠깐 빌려서 휴식을 취하다 오는 건데 다음에 또 즐기려면 딱 잘 치우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런 걸